여러분, 60세 이후 자위를 할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류지현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60대, 70대 남성분들이 부끄러워하며 선생님, 요즘 그게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입니다. 수술실에서, 진료실에서, 그리고 솔직한 상담 시간에 환자분들이 저에게 털어놓으셨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예전에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던 자위 행위가 요즘엔 왠지 서두르게 되고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하고 때론 죄책감까지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실수 중 최소한 한두 가지는 여러분도 하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실수, 정액 보존의 신화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정액을 아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참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해야 건강에 좋다던데요. 여러분, 제가 30년간 수술실에서 전립선을 직접 보고 정액 분석을 하고 호르몬 검사를 해온 의사로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60대에 접어들면 몸이 변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0, 30대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죠. 전립선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정력을 아껴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위를 의도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액이 체내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전립선에 정체가 발생합니다. 마치 고인 물이 썩듯이 전립선액도 정체되면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한 만성 전립선염 환자 중 상당수가 정력 보존을 위해 과도하게 참았던 분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리적 영향입니다. 자연스러운 성욕을 억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우울증, 불안감,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제 환자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원할 때 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한 달에 서너 번이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성욕이 자연스럽게 생길 때 억지로 참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결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서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자위할 때 얼마나 시간을 들이십니까? 5분? 10분? 아니면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에 3분 만에 끝내시나요? 30대, 40대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이후엔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경계는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졌죠. 이런 상태에서 서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충분한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기는 혈액이 음경 해면체에 천천히 차오르는 과정입니다. 60대 이후엔 이 과정이 2030대보다 23배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서두르면 불완전한 발기 상태에서 자극을 시작하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학습합니다. 아, 발기는 이 정도만 되면 되는구나. 그리고 점점 더 발기력이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한 발기부전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패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째, 사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서두르는 습관은 조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지라는 생각이 반복되면 몸이 그에 맞춰 빨리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셋째, 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예전 같은 느낌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시죠? 그건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시간을 들이세요. 최소 15분에서 20분.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이
천천히 반응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처음엔 이렇게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주만 이렇게 해보세요. 발기력도 좋아지고 사정할 때의 쾌감도 훨씬 강해지고 끝나고 나서의 만족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자분들이 다시 오셔서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세 번째 실수, 젊었을 때의 자극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20, 30대 때 보던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보시나요? 아니면 과격한 상상을 하시나요? 제가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도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엔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변화합니다. 감각 신경도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죠. 이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의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성이 생깁니다. 마치 약물처럼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면 일상적인 자극으론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내와 함께 있을 땐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영상을 보면 반응이 돼요. 이건 정상적인 성기능 장애가 아닙니다. 뇌가 비정상적인 자극에 길들여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증과 수치심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이도 먹었는데? 하는 자괴감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과감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딱 한 달만 모든 외부 자극을 끊어보세요. 영상도, 이미지도, 과격한 상상도 모두요. 대신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자신의 몸에 집중하세요. 손의 감촉, 호흡, 심장, 박동, 근육의 긴장과 이완, 이런 것들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 겁니다. 뭔가 부족한데?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2, 3주가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미각을 리셋한 것처럼 성감각이 되살아나는 거죠. 제 환자 중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생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자위행위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건강한 행위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실수, 자신의 몸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위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십니까? 빨리 해결하고 자야지, 한번 해소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나이 먹어서 이런 걸 하다니 하는 수치심이신가요?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마치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아니면 부끄러운 행위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도 성욕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증거죠.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죄책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 감정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게 반복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떨어지고 발기부전이 악화되고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자위는 자기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그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첫째, 환경을 준비하세요. 서둘러서 아무 곳에서나 하지 마시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세요.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하고 문을 잠그고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확보하세요. 둘째, 몸을 준비하세요.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건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에게 지금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셋째, 마음을 준비하세요. 빨리 끝내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넷째, 과정을 즐기세요. 결과, 사정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즉 자극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순간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다섯째,
끝나고 나서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나이 먹어서 뭐 하는 짓이야 같은 생각은 독입니다. 대신 내 몸을 잘 돌봤어,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발기부전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이 문제입니다.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 잘못된 자위습관이 원인입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성생활에 대한 죄책감이 큰 요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사소해 보이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정액을 아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서두르는 습관, 과도한 자극에 대한 의존, 그리고 자신의 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여러분이 다시 자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해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15, 20분의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세요.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감각에 집중하세요. 과정을 즐기세요. 사정이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잘했어. 내 몸을 잘 돌봤어.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발기력도 좋아지고 사정의 질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회복될 겁니다. 60대, 70대, 80대라고 해서 성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형태가 바뀔 뿐이죠.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건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의 문제입니다.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수치심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느끼고 반응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게 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제가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건강한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만 각 나이에 맞는 방식이 있을 뿐이죠. 20, 30대엔 속도와 빈도가 중요했다면 60대 이후엔 질과 깊이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과를 추구했다면 이제는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예전엔 상대를 만족시키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노화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정액 보존의 신화를 버리세요. 몸이 원할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의 몸이 충분히 반응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셋째, 과도한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되찾으세요. 넷째, 자신의 몸을 존중하세요. 자위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돌봄의 한 형태입니다.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발기력, 성적 만족도, 전립선 건강, 정서적 안정감,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이 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의 자신감,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기쁨, 이 모든 건 성과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옵니다.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존중에서 나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한 단계로의 진입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화해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정을 즐기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